장발장으로 토론을 할 건데 혹시 장발장 읽으면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논제로 낼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 혹시? 맨 처음에 장발장이 음. 은그릇을 훔쳤잖아요. 음. 은그릇을 훔쳐서 은촛대를 왜 두고 가셨냐 하는데 음. 그거를 선택 문제로 그거 행동에 공감한다 안 한다로 할 것 아, 같았어요. 맞죠, 맞죠. 그런 걸 생각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선생님이 제시한 논제지만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뭔가 논점이 되고 생각거리를 던져준 장면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아요. 우리 별점과 소감을 좀 나누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별점이 네? 1점이에요? 네. 네, 1점. 네,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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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부터 먼저도 도대체 자, 별점이랑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몇 점에 1점인 이유는 네. 저번에 직관 지키는 아이 같은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었긴 하지만 조금 제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랬던 것 같고, 음. 네. 그랬고. 좋아, 네. 좋았던 부분은 시식기를 훔쳤잖아요, 정말장이. 음.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훔친 걸 알면서도 수련을 보내가지고, 아닌 척 하면서 경찰한테 잡혀가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장면이 좀 따뜻했던 것 같아요. 음. 훔쳐가면은, 죄수로 올리면은 그런 게 당연한 건데, 사연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음. 그 모습이 너무 따뜻했던 것 같아요. 사연을 알고, 음. 돈이 없으니까 음식기를 훔치려면 하는 모습을 보고, 그건 원래 주려고 했던 거라고. 궁금한 점 되게 잘 적었던데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나쁜 사람, 학대받는 아이를 구하고 사람으로 보듬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음. 하지만 한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구하기도 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사랑할까 아니면 착한 사람이라고 할까? 음. 나도 정발장을 읽으면서 같은 고민에 빠졌다. 음. 정발장은 빵을 훔친 도둑이면서 동시에 한 아이를 구해낸 영웅이기도 하기 와, 때문이다. 맞아요. 여기 진짜 중요한 질문. 한 사람이 도둑질도 하고 다른 사람도 구하기도 했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착한 사람일까? 이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진짜 생각해 볼 문제죠. 장발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한 줄로 소개를 해본다면 그래서 아까 그 애는 영웅이기도 때문이다 하냐고 했잖아요. 죄도 저질렀고, 근데 한 그렇지. 사람이랑 그 생명을 구하기도 했고, 그래서 음. 나도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책입니다. 맞아요.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많은 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적었습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얘기했던 장면입니다. 그거는 아까 그 준우가 선택 논제로 만들었을 것 같았는데 선생님 자유 논제로 만들었어요. 자유롭게 대답하면 됩니다. 자, 3번. 장발장은 빵을 훔치고 탈옥을 시도한 죄로 인해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뒤 석방됩니다. 시청에서 준 노란 통행권 때문에 모든 여관은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엘 주교관은 누구나 환영한다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재워줍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장발장은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났고 곧이어 헌병에게 잡혀서 미리엘 주교 앞에 오게 됩니다. 주교는 은초 때는 왜 두고 가셨습니까? 그것도 드렸는데 라며 은식기를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장발장은 바로 풀려나는데요. 은초 때까지 두죠. 나중에. 자,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친구가 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받아줬는데 친구가 한식기를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대해주는 게 인상 깊었어요. 그 신부는 왜 이렇게 친절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응? 왜 친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우리 같았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니, 뭐, 딱히 그럴 수 없었을 것 신부님이어서 뭔가 달라서 그랬을까? 자, 4번은 탕틴 이야기입니다.
자, 파리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팡티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난 후 3살인 딸 코제트를 데리고 고향 근처 한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그녀는 일을 하기 위해 딸을 여관집에 맡기고 공장에 취직하여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열심히 돈을 붙입니다. 하지만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돌아 공장에서 쫓겨난 후 바느질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지만 심한 기침과 고열에 시달립니다. 게다가 팡티는 코제트의 털실 옷과 약 비용을 위해 머리카락을 팔고 앞니 2개를 뽑아 파는데요. 여러분은 팡틴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당시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처참하게 살았어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머리카락을 팔고 이빨, 앞니를, 생니를 이제 뽑는 영화에서 보면 좀 약간 끔찍하게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냥 앞니를 그냥 생니를 그냥 집게로 이렇게 뽑아요. 양쪽에 다 팔을 잡고. 선생님. 그렇게 뽑으면 피 엄청 많이 나지 않아요? 엄청 많이 나죠. 그래서 흥건히 피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요. 이게 이 시대 때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으로 더 가난했던 거고. 어때요? 좀 마음이 아프죠? 맞죠?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누가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팡틴이 그 코제트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았는데 그렇게 약간 의심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돈을 갖다 준다 뭐 그런 건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오, 용준이가 정말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조금 알아보고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좀 상황이 되게 절박했긴 했는데 자기가 너무 절박한 상황이니까. 근데 용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이 여관 부부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고 돈도 이렇게 보낼 때 한번 좀 확인 좀 해봤으면 좋았을 거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 이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를 생각할 여력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 좀 따져보고 이렇게 좀 안 당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인권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걸 도와주려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걸 좀 가르쳐주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 용준이 좀 중요한 부분 얘기했습니다. 네. 딸을 위해서 아픈데 이빨까지 뽑아가면서 하는 게 좀 불쌍하기도 했고 좀 그냥 그랬어요. 맞죠. 많이 불쌍하죠. 맞아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좀 많이 민주적이고 좀 인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향상된 지점도 많지만 여전히 어떤 정말 열악한 예를 들면 또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실습으로 나갔던 곳에서 기계에 깔려서 죽는 그런 고등학생 실습생들 이런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작업인데 그런 설명도 제대로 못 듣고 투입됐던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아직도 지금 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뉴스에 뭐 잠깐 나고 넘어가지만 우리는 좀 그런 걸 보면서 이 300년 전에 굉장히 비참했던 이런 사람들의 삶이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결혼식 이후 장발장은 할 이야기가 있다면 마리우스를 찾아옵니다. 나는 도둑질을 한 죄로 19년이나 감옥살이를 하던 사람이라고 그에게 고백합니다. 이에 마리우스는 왜 그런 이야기를 일부러 하시냐며 그냥 계시면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나는 성실하고 정직한 인간이 되고 싶었어. 이대로 자네와 코제트와 함께 살더라도 난 행복해질 수 없을 걸세.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대답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자, 마지막에 이제 마리우스랑 코제트가 너무 잘 되고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장발장도 이제 너무 편해요. 이제 잘 지내면 돼. 근데 코제트한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요.
사실 이 마리우스 말처럼 그냥 얘기 안 하고 지내면 되는데 꼭 굳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장발장의 말, 나는 성실하고 정직한 인간이 되고 싶었다. 솔직하게 그 죄책감 속에서 지내는 것보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양심에 걸릴 것 같다.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코제트한테는 얘기 못하고 떠나요. 자, 이 장면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 마리우스처럼 굳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장발장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요, 우리. 좀 말했을 것 같아요. 왜 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요. 양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 장발장처럼. 저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아까 소희가 한 말처럼 이렇게 숨기고 살면은 나중에 어차피 다 밝혀지게 될 거, 그 상대 사람한테 더 속상할 것 같고, 그런 비밀이 있으면은 꼭 눌러서 마음에 꽁쳐두고 살다가 힘들어질 바에는 지금 빨리 말하고 그런 것도 자신의 속의 비밀을 말하면서 더 돈독해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땅 하나 옮겼다고 그거 가지고 19년이나 사는 거는 뭐 다른 범죄자들도 더 많을 텐데 그런 거 가지고 19년이나 있었다는 거에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 뿐인데 19년 동안 같이 있었던 게 저는 너무 속상해서 그럴 같은 것까지 다 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 자기의 그런 그때 그 심정과 상황까지 같이 얘기를 해줘서 어쩌면 공감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코제트한테.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했었을 것 같아. 아, 왜? 그러니까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말할 필요 없어. 맞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맞죠? 지금 행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 살고 이제 그냥 이제 뭐 전쟁도 끝나고 다 그렇게 행복하게 돼가고 있는데 굳이 말해갖고 또 분위기를 안 좋게 해야 되나. 그냥. 맞아요. 용진이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선생님이 5번을 약간 선택연저처럼 지금 이제 진행을 했고, 우리 그 다음에 선택연저는 1번 말고 2번을 해봐요. 우리 자베르 형사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연저 2번을 갈게요. 자베르 형사는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장발장을 끝까지 추격하여 체포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1832년 6월 민중혁명 때 장발장을 다시 만납니다. 하지만 자베르는 정부 스파이 제목으로 처형이 내려진 상태였고, 공화파에게 신임을 받고 있던 장발장이 자베르 형사에 처단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칼을 꺼내든 장발장은 형사 몸에 묶인 밧줄을 끊어내고 어디를 가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어서 가시오. 남들 눈에 띄지 않게라며 그를 놓아주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장발장의 행동에 공감하시나요? 자베르 그 형사를 보내줍니다. 이 행동에 공감한다. 난 공감하기 어렵다. 스파이로 왔으니까 얼마든지 처형을 해도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아니 그래도 그 자베르 형사는 자기가 한 일을 한 거지. 만약에 그러니까 장발장이 굉장한 큰 도둑이라 생각하고 자기를 쫓은 건데 그건 형사로서의 한 일을 한 거다. 그래서 내가 얘를 그 보복심에 그 복수감에 처단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장발장처럼 이렇게 놓아주는 거는 맞다. 그렇지 않다. 자, 좀 정리가 됩니까? 자, 장발장 행동에 공감을 한다면 손바닥, 공감하기 어렵다. 손등입니다. 자, 한번 해보자. 10초 생각해보세요. 10초. 자, 하나, 둘, 셋. 그럼 5대3입니다. 자, 자베르 형사를 놓아주는 장발장의 행동에 자기도 동의한다라고 했던 사람 친구들 중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한번. 아무리 쫓아도 자기가 그때는 잘못했던 게 많았었으니까 쫓아온 거는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요. 성원이 정확하게 이해했네. 장발장의 마음을. 맞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내가 복수심으로 이거를 또 이렇게 죽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놓아준 거예요. 맞아요. 성환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발장은
형사로서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음, 생명을 죽이는 건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죽였으면 굉장히 그 살인한 거나 또 생명을 취한 거에 대해서 장발장 같은 경우는 또 되게 후회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연이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사람을 살인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하다고 해도 자신의 나라를 하고 싸우고 있는 스파이를 살려두는 것 자체가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아, 너무 맞아요.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맞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계속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다른 범죄자를 쫓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을 예방한 넘치는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있었던 스파이를 계속 자신을 계속 괴롭혔던 스파이를 살려줄 필요까지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 스파이는 정말, 정말 잘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혁명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얼마든지 바로 처형을 해도 상관없는 건데, 맞아요. 굳이 그렇게 살려둘 필요가 있나? 저는요, 어. 장발장은, 어, 원래는 먹으려고 훔치긴 했지만, 착한 사람이라서, 풀어줬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착하지 않아서 풀어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장발장은 그래도 자베르 형사를 못 죽이고 그렇게 착하기 때문에 좀 놓아준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못하겠다.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 못 놓아줄 것 같다. 맞아. 자기한테 적용을 해서 대답을 해도 됩니다. 자베르 형사와 이 장발장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죠. 지금 우리 토론했던 모습. 장발장의 그런 행동에 의해서 조금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그 친구들의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토론은 마무리하고요. 지금 26분인데 간단하게 혹시 오늘 토론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한마디 아니면 책에서 봤던 문장 중에 혹시 꼭 얘기하고 싶다. 그냥 얘기를 나눈 거 자체도 재밌었고 책이 조금 재미없다 할지라도 네, 재밌었어요. 아, 네. 책 내용이 조금 더 고전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됐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아, 네. 오. 좋습니다. 오, 네. 책 읽고,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긴 했어요. 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도전도 받고 좋아요. 네, 책을 읽고 그런 생각과 그런 다짐을 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몰라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선생님도 여러분이랑 같이 또 하고 싶어요, 정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기 양산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4번 거의 안 빠지고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해주고, 이렇게 또 이 기회로 또 좋은 책을 또 선생님도 읽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 뒷간 지키는 아이들로 토론했던 내용은 선생님 블로그에 잠깐 올렸거든요. 같이 토론했던 게 너무 인상적이고 좋아서 다음에 기회 되면 블로그에 한번 놀러 왔으면 좋겠고, 혹시 지금 그래, 우리 사주의 4번의 만남이었지만 너무 집중도가 높았던 만남이어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네,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방학 때나 또 주중에는 다들 너무 바쁘니까 공부한다고 맞죠? 학교 다녀야 되고. 그래도 좀 책 읽는 거는 한 번씩 기회가 되면 책을 꾸준하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재미있는 내용으로 생각거리가 있는 것으로 좀 누구가 이렇게 또 추천을 해준 책을 중심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토론으로 만나요. 잘 지내고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